안녕하세요. 다빈치 트레이딩 다빈치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일요일이고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현물 1시간봉 차트입니다. 네, 저번 영상 이후로 보이시는 박스권에서만 변동성을 주면서 관점을 바꿀 만한 파동이 보이지 않았기에 시황 영상을 업로드하기보다 매일 저녁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구독자분들과 실시간 대응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파동 카운팅과 큰 그림에서 4월의 시장을 예상해보는 시나리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복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5K에서부터 상승을 임펄스 시작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는 3파가 연장된 1파로 26.5K까지 상승하였고, 그 뒤로 23.8K까지 내려간 게 2파, 그 뒤로 3파, 4파가 복합 조정으로 나오고 현재는 5파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동이 워낙 복잡하게 나와서 2파 이후로는 세부 파동 카운팅과 비율이 잘 보이진 않지만 경험적인 것으로 봤을 때 1파가 연장된 임펄스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3파의 공익 추세선을 고려했을 때 4파의 종결점이 27.3K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글렌릴리 개념에서 1번 파동이 연장된 임펄스에서 고려할 대조건이 추세선과 1번, 3번, 5번 파동의 비율인데요. 추세선은 보시는 것처럼 1번 파동이 연장되었을 때 추세선들이 수렴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였으며, 5파동이 추세선이 닿지 않고 하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던 타점주 28.7에서 8K나 29.2에서 3K에서 저항이 나온 뒤 하단 추세선을 깨고 하락한다면 1파동이 연장된 임펄스로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조건으로는 각 파동 간의 비율인데요. 책에 유사한 개념이 전부 흩어져 있어서 다 스크랩하긴 하였는데, 정리하자면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61.8%를 넘기면 안되며, 만약 그럴 시에 5번 파동은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의 38.2%일 거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파가 61.8% 미만이며 5파동이 3파의 38.2%로 나왔을 때 제가 고려 중인 타점인 28.7에서 8K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총 두 가지 관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1파 연장 임펄스가 28.7에서 8K 부근에서 완성될 가능성과, 두 번째로 아직 4파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가능성 말씀드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첫 번째 관점인 메인 숏 타점인 28.7에서 8K 체결 이후 약 2,000불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텔레그램 방을 통해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확정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일 저녁 1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파동 카운팅과 단기적인 매매 셋업을 공유해드리면서 긴 횡보장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다음 자리였던 29.2에서 3K 부근에서는 살짝 닿지는 않았지만 해당 자리는 이미 컨펌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업데이트된 메인 추세 반전 자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리플의 추세 분출이 강하게 나와 주었는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리플의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실시간으로 숏을 체결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급락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하였고, 실시간 파동을 확인 후에 0.49달러 부근의 가틀리 패턴의 PRG에서 반등을 노린 롱을 진입하여 현재 숏과 롱 둘 다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해당 롱 포지션은 단기적인 되돌림 61.8%인 0.51달러 부근에서 분할 익절하였으며, 두 번째 목표가는 1대1 비율값과 피보나치 되돌림 381 구간이 겹치는 0.535달러 부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저점을 갱신하여 들고 있는 숏 포지션의 완전한 목표가인 0.47달러 부근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보시는 것처럼 배 패턴의 PRG입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다시 저점을 갱신할 경우 버터플라이 패턴까지 중첩되게 되므로 0.47달러에 대한 근거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 지지 저항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매매를 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코인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리플을 포함한 여러가지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은 텔레그램 공지방과 매일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매매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전 영상 관점과 동일하게 보이시는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먼저 이탈한다면 31K를 넘지 않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최소 24K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점을 메인으로 두고 있으며, 추가로 만약 박스권을 하방으로 먼저 이탈한다면 25에서 26K 정도의 얕은 조정이 나온 이후 재차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점을 갱신하게 된다면 고려하고 있는 추세 반전 자리는 총 두 자리로, 첫 번째는 29.6에서 8K 부근이고, 다음 자리는 이전과 동일한 30.5에서 8K 부근입니다. 하방으로 먼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자리로는 25.8에서 26.1K 부근이고, 다음 자리는 25.1에서 3K, 그리고 마지막 24.3에서 5K 부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박스권을 상방으로 이탈하는 관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려하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과 매물대 및 프라이스 액션 등 여러가지 근거들을 판단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말씀드린 두 자리에서는 추세 반전이 되고 조정을 준 뒤에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35K 또는 그 이상의 레벨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조정 없는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 추후에 나오는 조정이 그만큼 깊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므로 고려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되돌림을 주어야 파동적으로도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 업로드 이후 약 2주 동안을 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파동의 진행에 따라 실시간 파동 카운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했으나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큰 관점을 설명드리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짧게 클립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파동 카운팅과 그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은 제가 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혹시라도 이어질 요약본에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저희 실시간 방송 목록에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파동이 나온 날짜에 해당하는 방송을 시청하시면 그때그때 제가 어떠한 생각으로 파동을 분석하였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더 자세한 피드백을 원하시면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 또는 매일 11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 임펄스 끝났고 A파 내렸고 B파 나왔고 지금 이제 3회 C의 1파가 박살이나 다이고날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ABC가 나왔고 이렇게 제일 먼저 속파동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1파, 2파 하고 이렇게 3파, 4파, 5파로 임펄스가 하나 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해서 3파 완성되고 그리고 4파 완성 이후에 5파를 찍고 조정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보이는 카운팅이 이제 이게 ABC로 보여서 1대1 자리에서 저는 이제 롱을 들어갔었고 그 롱을 이제 평다가 왔다 갔지만 이제 확장 플랫의 가능성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 ABC가 확장 플랫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비율 자체를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정석적으로 A파에 대한 비율을 B파로 이제 프로젝션 시켰을 때 1.628을 다 더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A파에 대한 그 비율을 0.628 연장시켰을 때 C파가 정결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이제 두 번째 경우 수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A파에 대한 0.628 인정된 비율로 C파가 정결되었다. 여기서 임펄스가 C파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비율이라던가 보통 개수가 애매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파동이 끝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지우고 이제 C파동이 이제 또 이렇게 ABC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라벨링이 ABC가 아니라 WXY로 되겠죠. 이게 만약에 한 파동 더 내린다면은 이게 WXY로 되고 이렇게 크게 ABC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임펄스인지 아니면 X파동인지는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새벽 중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비율을 보니까 이 빨간색 피보나치 비율을 보시면 1대1 비율을 충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WXY가 한 파동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쯤이었나? 네, 아침 일어났을 때 좀 올라와 있길래 이제 추세 반전이 된 것 같고 이 상승으로 아마 29K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신 것처럼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카운팅을 증명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보여드린 라이브 방송 클립은 파동 진행 중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결과적으로 컨펌된 것들만 정리해서 올려드린 것이며 파동이 진행 중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두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기존에 봤던 1파 연장 임펄스로 파동이 진행된다는 관점을 밑바탕으로 하여 23.9K에서부터 올라온 파동이 28.8K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딩 다이아고널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 중이며 그 추세 반전 자리로는 29.6에서 8K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점에 대한 근거를 설명드리자면 가장 먼저 19.5K에서부터 올라오는 파동을 임펄스로 해석할 수 있을까가 그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미 임펄스 카운팅에 대한 검증은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파동이 종결된 게 아니기에 일단은 임펄스로 가정을 하고
임펄스가 아닌 관점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증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 충분히 다뤘으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 지난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서 28.8K를 터치하고 2000불이 넘는 하락을 통해 제가 근거로 말씀드린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과 그에 따른 피보나치 레벨의 컨펌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이후에 나오는 파동을 보았을 때 복합 조정의 진행 또는 다이아고날로 나오고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이아고날 관점으로 보자면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4번 파동까지 진행되었고 마지막 5번 파동이 남았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23.9K에서부터 올라온 파동을 현재까지 하나의 파동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 나오는 게 글렌릴리 개념에서의 1파가 연장된 터미널 충격 파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5번 파동의 크기가 3번 파동의 38.2에서 61.8%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론상 모든 조건이 맞을 수는 없으니 해당 조건을 배제하고 피보나치 레벨에서의 5번 파동 자리를 예상해보자면 29.6에서 8K 부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B값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이대로 고점을 갱신할 시 버터플라이 패턴의 PRG 값이 29.6에서 7K임을 알 수 있으며 큰 시간 프레임에서 파동 간의 외부 비율을 고려한다면 15K에서부터 24.3K까지 올라온 파동의 0.618 연장값 또한 29.7K 부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근거 말고도 프라이스 액션 개념이나 피보나치 레벨링을 통해 29.6에서 8K 부근에서 추세 반전의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9.3에서 4K 부근에도 해석에 따라 추세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따라서 만약에 신규 숏포지션을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지정가를 걸어두시기보다 29.3K에서부터 캔들 모양을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가로 포지션을 재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5번 파동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글렌릴리 개념 중 터미널 충격 파동에서 5번 파동의 수렴형으로 나오는 카운팅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추세 반전 자리는 30.5에서 8K 부근입니다. 30.5에서 8K에 대한 근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32K에서 15K까지 되돌림을 그어봤을 때 886 구간이 30.5K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샤크 패턴과 배 패턴의 PRG 값입니다. 또한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 19.5K에서부터 올라온 파동을 크게 보았을 때 1대1 구간인과 동시에 외부 비율 0.618이 연장된 지점 또한 30.8K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리들은 큰 시간 프레임에서 분석한 것이기에 파동의 진행에 따라 디테일한 타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텔레그램 공지방과 매일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그에 따른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다시 점검해보겠으며 현재로서는 파동적 해석이 아닌 피보나치 레벨링을 통해서 저항 라인을 말씀드린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승하더라도 추세 반전의 근거가 되는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과 그 가격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조정을 조금 주고 다시 상승한다는 관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8.8K 이후 파동을 간단하게 WXY 복합 조정 중 X파가 상하스름으로 나온다는 관점입니다. 현재 X파가 상하스름의 4번 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B 지점을 하회하지 않고 D포인트 완성 이후 다시금 상승이 나온다면 C포인트를 스탑로스 자리로 두고 손익비 좋은 첫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카운팅이 맞다면 잇따른 Y파동은 또 다른 조정파 중 하나로 기대 중이며 보통 플랫 X 직작의 형태로 많이 나와 Y파동은 직작으로 표현하였지만 해당 카운팅은 파동을 진행해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카운팅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크게 상승하는 시나리오도 존재하는데요. Y파동을 상하스름으로 고려할 경우 보이시는 것과 같은 카운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상하스름의 형태가 3번 파동도 다 나오지 않았기에 이 파동까지 나오기 전에 저점이나 고점을 갱신한다면 해당 관점은 폐기를 하고 하락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파동 모양을 봤을 때 가능성이 현재 낮다고 판단되며 혹시라도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질 근거를 찾게 되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가지 관점 설명해 드렸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관점이든 간에
31K를 바로 뚫지는 못하고 저항을 줄 것을 메인 관점으로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좋은 소리만 하기보다 제가 고려하고 있는 추세 반전의 자리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제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추세 반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현재 추세가 상승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제가 고려하고 있는 추세 반전 자리를 뚫고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저는 제 스스로 관점에 대한 확립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근거를 정리하고 영상을 제작할 뿐이지 절대로 투자에 대한 권유를 한다거나 리딩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큰 관점은 지난 고점인 25K에 있을 때부터 20K까지 조정을 준 이후에 35K까지를 목표를 하고 있으며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의 상승 파동으로 목표가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세부 파동의 변곡점을 말씀드릴 뿐이고,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뜨는 제 지난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토대로 제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매매 셋업은 보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상방으로 이탈한다면 29.6에서 8K의 비중을 두고 29K 위에서부터 롱 포지션의 익절과 숏 진입을 고려해 볼 것이며, 최대 30.5에서 8K까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수렴이 나왔으니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추세 분출이 크게 나오겠죠. 시장가를 걸어놓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보다 실시간으로 캔들의 모양과 파동의 진행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 실시간 매매는 텔레그램 공지방을 통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스권을 하방으로 이탈한다면 가장 먼저 25.9에서 26.1K 부근에서 숏 포지션의 익절과 롱 포지션의 진입을 고려해 볼 것이며, 그 밑으로는 25.1에서 3K, 24.3에서 5K 등이 있습니다. 아직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았기에 엘리어트 파동상 추세 반전 자리를 말씀드리기보다 피보나치 레벨링과 프라이스 액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또한 파동의 진행에 따라 텔레그램 공지방을 통해 디테일한 자리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는 현재 박스권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수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하 수렴 관점이 폐기되는 자리를 스탑로스로 두고 단기적인 매매 셋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27K 초반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전 저점인 27.1K를 스탑로스로 두고 되돌림 786과 886 자리에서 가틀리 또는 딥가틀리 패턴을 기대하고 단기적인 롱 포지션 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튈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하방의 관점과는 달리 되돌림 886 자리에서 스탑로스를 28.8K로 두고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방과 하방 두 구간 전부 스탑로스가 짧고 파동상 상하 수렴이 맞다면 다음 추세선까지 길게 먹을 수 있는 선입비가 좋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단기적인 매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직전 전저점이나 전고점을 돌파할 시 상하 수렴 관점은 폐기될 것이며, 그에 따라 바로 시황 영상 제작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하 수렴 추세선 내에서 파동이 다 나온 이후에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해당되는 추세선의 리테스트를 노리고 단기적인 매매를 진입할 예정이며, 해당 매매 셋업은 텔레그램 공지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여러가지 비트코인 카운팅에 따른 시나리오와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중단기적 매매 셋업 알려드렸습니다. 혹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니 당연히 이 중에 무조건 하나는 맞지, 그거 가지고 해체하려고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맞추고 말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을 정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어떠한 근거와 사고의 진행을 통해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지를 중점으로 보신다면 수익 그 이상의 깨달음을 얻으시리라 생각되네요.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실눈 뜨고 버튼 하나 눌러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올리는 관점이 다 틀려도 수익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엘리트 파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100% 맞는 카운팅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파동의 진행에 따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소거해가면서 남은 관점을 토대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소거해가다 보면 남은 관점이 결국 정답에 가까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 승률을 100%로 가져갈 수 없듯이 엘리어트 파동이든 어떤 매매법으로 하든 간에 100%의 확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점을 참고하시든
지표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매크로적인 이슈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든 항상 본인의 반대 포지션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신경 쓰셔야지 이 시장이 오래 살아남아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31K를 넘는 큰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까지의 관점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업로드하겠으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비트가 적절한 조정을 주지 않고 크게 상승한다면 비트코인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알트코인을 매수하여 숏에 대한 손실분을 메꾸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알트코인 목록은 텔레그램 공지방 또는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근거들이 아무리 납득이 가도 그것이 실제 시장에서 정확히 적용할지는 결과론적인 부분이며, 저는 제가 항상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관점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기준대로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많은 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빈치 트레이딩의 다빈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